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폭염의 여름이 가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결실의 계절에 시민들에게 문학으로 삶의 희망을 주는 대구문인협회 14대 심후섭 회장님을 SK 브로드밴드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현충로 내거리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는데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지하철로 잘 왔습니다. 지하철로 됐습니까? 예, 그런데 깜빡하고 네. 안지랑역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한 칸 더 가셨네요. 예, 예. 네. 그 안지랑역에 도착해 보니까 과거 여기에 그 태조 왕건하고 네. 후백제 견안하고 얽혀 있었던 고사가 있는 곳입니다. 안지랑역이 그런 게 있군요. 그렇죠. 네. 그 태조 왕건이 그 견훤에 패해 가지고 네. 이 안자랑역까지 왔을 때 네. 언덕 위에서 조금 편하게 앉아서 쉬었다 해서 옛날 문헌에는 편안할 앉을 좌, 고개령, 안좌령이라고 했는데 그 발음하기가 힘이 드니까 안지랑으로. 지금은 안지랑역이 되었죠. 예. 그러면 지하철 타고 오시다가 반월당에서 타시고 여기까지 오시다가 안지랑역까지 한 칸 더 가셨다가 돌아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가을은 독서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을 향기도 좋고요. 이 문인협회 회장님 되신 지가 2021년에 됐으니까 원래 3년 차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성과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여름 문학제도 있었죠. 예. 네. 그 여름 문학제가 바로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학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여름 문학제의 주제를 아무리 더워도 땅속 저 밑에는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 구절은 옛날 우리 선조들이 아무리 땀을 뻘뻘 흘리는 한여름이라 할지라도 땅속 저 밑에는 서늘한 기운이 자리를 잡고 또 반대로 아무리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땅 속에는 따뜻하다. 이미 네. 따스한 기운이 자리를 잡는다라는 옛날 한시 19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네, 그 여름 문학제가 성당동의 그 대구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습니다. 네. 문화예술회관 안에 있는 비슬홀에서 하셨군요. 했는데 네. 그때 시민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한 500여 명의 시민들 와셨다는 게 있었고 예. 그날 주로 어떤 문학 장르는 어떤 문학 여름 문학 주제가 됐습니까? 예, 그 우리 문협 회원님들이 이 시, 소설, 수필, 아동 문학, 희곡, 평론, 네. 시조 네. 등등 해서 9개 문학 전 장르에 걸쳐서 약 1,200명의 네. 회원이 있습니다. 네. 그 가족들도 같이 오시고 그래서 거기에 생애 첫 작품집을 내신 회원님들께 작품집 발간 기념패도 드리고 네. 또 신인문학상, 새로이 문학상에 당선되셔서 입회하시는 분에게 축하패도 드리고 이렇게 그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네. 우리 심후섭 회장님은 아동문학가로 원래 출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4, 50년 동안 책을 무려 75건이나 쓰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건을 보고 읽고 했습니다마는 이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국어 교과서나 또 음악 책에 이렇게 많이 실리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들려주시고 또 아이들에게 정서상 어떤 책을 또 어떤 노랫말을 들을 수 있는지. 네. 예. 고맙습니다. 거기 저는 1980년에 창주 아동 문학상 거기에 신인 작품상을
당선해서 아동문학가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창주 아동문학상은 그 대구 아동문학회를 처음 설립하신 장주 이응창 선생님의 그 호를 딴 문학상입니다. 한 60년 되셨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67년 되셨죠. 67년. 1957년에 네.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빠른 그 아동문학회의 빠르다는 건 역사가 오래됐다. 예, 그렇죠. 이런 얘기 되죠. 예, 깊은 역사를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됐으니까. 예, 네. 거기에 가서 우리 대구 지역에 계시는 많은 선배 아동문학가들 따따따 나팔 붑니다. 네. 김성도 선생님이라는 청라 언덕에 있는 그 노래비. 그렇습니다. 비롯해서 정휘창 선생님, 네. 류여촌 선생님, 네. 김진태 선생님, 네. 우리 대구 지역에 굉장한 아동문학가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그 틈 사이에서 그 아동문학을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예, 거기에 그 창조문학상을 받았던 그 40년 전에 그게 봄비인가 그렇죠? 예, 봄비입니다. 네, 또 봄비 오는 날 그런 거 다 책에 국어책에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시지 않습니까? 예, 동화책. 예. 네. 예, 그 봄비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책에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네. 그 봄비는 봄비 내리는 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네. 뭐 이런 뜻으로 쓴 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지은 책 권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지런히 아동문학 하면서 좀 많이 써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노랫말 가사로 음악책에 올라가는 게 외갓길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외갓길은 제가 고향이 청송 진보입니다. 네. 저희들 외가는 우리 그 선고의 고향이셨던 그 청송 파천면에 있는 신기동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먼저 외할머니 그 회갑잔치 때문에 어머니는 먼저 외가에 가 계시고 네. 저는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그 눈 오는 날 고개를 넘어갈 때 나무 뒤에서 뭐 무서운 아주 혹시 귀신이 나오지 않을까 무서워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가면서. 외갓길 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노랫말을 썼는데 그렇죠. 동시가 됐는데 그게 노랫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해준 그 작곡가가 누구시죠? 이수인 선생님이시라고 네. 그 당시 KBS 어린이 그 합창단 지도하신 네. 그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그때 아카시아라는 거하고 외갓길하고 네. 같이 동요문학지에다가 썼는데 이수인 선생님이 그 동요문학지를 받아보시고 소파에서 읽으시면서 이거 나하고 많은 닮은 점이 있다. 내하고도 비슷하다. 내 그렇죠. 삶하고. 그래서 이수인 선생님이 그거를 들고 흥얼흥얼 곡을 떠올리면서 그 피아노까지 걸어가셔가지고 가사를 놓고 피아노에서 이렇게 치셨는데 한 10여 분 만에 멜로디가 완성되었다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외갓길하고 아카시아 꽃하고. 예. 저도 유튜브 검색을 해보니까 아직도 있더라고요. 잘 올라와서. 예. 지금도 그 이주일의 동묘할 때마다 겨울에 되면은 그 외갓길이 나오고 또 초여름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이 나옵니다. 예, 창조문학상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학상을 받으신 거는 굉장히 많으시죠? 예. 한 몇 개나 될까요? 뭐 그 뒤에 우리 우선 대구 문학상, 대구 문인협회가 주관하는 문학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탕수수나라의 털보 대통령이라는 카스트로의 독재를
다루었는 그 동화로 한국 아동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 뒤에 서울 팬클럽에서 주는 팬문학상, 또 김성도 선생이 그 기리는 그렇죠. 김성도 문학상. 따따따 나팔 예, 소리. 예. 네. 뭐 저한테는 조금 과분하죠, 사실은. 네. 그런 문학상을 받고 더 책임감 있게 문학 활동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많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이 청송인데 청송 그 진보라는 데가 문학적 토양이 있어 그런지 소설가 김주영 씨도 계시고 또 아동문학가 이상용 선생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 인근에 보면 또 영양 이밤에 이문열 선생님도 계시고 예, 예. 그런 환경이 좀 있죠. 그 예, 도시. 그렇죠. 예. 근데 어렸을 적에 그런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김주영 선생님 소설가님은 네. 그 진보 시장 안에 있는 그 객주집에 김주영 선생님의 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댁 바로 옆에 집을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 세를 얻어 계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입시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방과 후에 선생님 집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잘 때는 집에 가서 자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로 옆집이 김주영 소설가님 집이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그 어른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그 베토벤 흉상 이렇게 머리가 길고 주름이 있는 그 이상한 석고상을 그 창가에 두셨습니다. 아, 김주영 선생님 자택에 있었다. 예, 그죠? 자택에. 대구 교대를 졸업하시고 첫 부인지도 고향에 그 청송 진보 초등학교에서 한 6년 계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대구 오셨습니까? 예, 예, 예. 네. 결국 그 고향의 환경이 문학적 토양이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또 청송에는 유명한 이호덕 선생님 아동문학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호덕 선생님은 제가 매일신문에 네. 신춘문예에 네. 소설을 아동문학 동화로 네. 응모를 했는데 그때 제가 신만수라고 제 바로 밑에 동생 이름으로 가명으로 필명이라 그러죠. 필명으로 응모를 했을 때 그거를 뽑아주신 분이 이호덕 선생님이셨어요. 아, 심사위원으로. 예, 그런데 그때 서로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네. 예. 그동안 정말 그 대단한 문학적 성과를 이루면서도 공부도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 교사만 될 텐데 석박사학위를 계속 하시고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당초에 제가 그 경북대학교 물리대 국어국문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 형편상 못 가고 또 아버지 그렇게 선고께서 돌아가시고 이러는 바람에 제가 그 공부를 미처 못해서 나중에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상담심리 거기 공부하고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은 효성 가톨릭 대학 대학에서. 그때는 대구 가톨릭 대학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제가 강의를 거기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학위 과정을 하고 그렇게 했죠. 네. 그 정말 1인 3역으로 쭉 하셨네요. 어째 보면 그 아동문학 작가로서 문학 활동과 또 교직 또 강의하고 이런 게 거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열심히 할 뿐이죠. 네. 그 어쩌면 평생을 그 43년 동안의 교직에 계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43년은 문학적 활동의 연대하고도 연대기가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 거기 제가 첫 교무실에 갈 때 그러니까 3월 1일 날 부임을 하기 전에 우리 선고께서 저보고 불천노 불이과 네. 그 6글자를 써주시면서 이거를 못 지키면은 너는 교사로도 실패지만 인간으로도 실패한다. 불천노, 네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 화나는 거는 네가 속으로 세게 해야 되지 남한테 전달하지 마라. 그다음에 불이과, 한 번 한 실수, 과실을 2번 다시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불천노, 불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교무실에 갔더니 벽에 교학상장이라고 새겨져 있더라고요. 네.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은 서로를 높이는 길이다. 교학상장. 교학상장. 예.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네가 네 스스로를 반성하고 돌아보고 가르쳐야 되지. 네가 나무 선생 되기 좋아하지 마라. 공자님께서도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폐단 중에 하나는 나무 선생 되기를 좋아해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네. 건데 네. 그런 짓 하지 마라. 네. 이렇게 제가 새겼죠. 예, 그 어린 시절부터 명심보감이라든가 그런 한학도 공부를 어른들이 배우고 하셔서 가끔 예. 문자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 왜 내자로 이래 배워서 모든 사람이나 뭐 만물이 이렇게 그걸 배워서 내 스승이 된다. 그래서 예, 예. 그런 그거 있죠. 그게 그 우리가 만학 만유 인력설은 다 네. 알아요. 네. 그런데 만물 양아설 이 세상 만물이 다 나를 길러준다. 아, 길러준다. 만유 인력설은 많이 알지만 만물 양아설 이 뭐 볼펜 하나도 나를 길러주고 돌멩이 하나도 나를 길러주고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모기 하나라도 모기 한 마리라도 나를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네. 그러면 그 교직에 계실 때 항남 초등학교 교장도 하시고 달성 이 교육청에 또 그 달성 교육학장 교육장이죠. 교육장 하시면서 일반 평교사들 만날 때 평교사도 내게 가르침이 있다. 배워가면서 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실제로 그걸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시 명령만 하셨습니까? 이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경청하시고 듣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대구 문인협회 이야기를 몇 가지 더 나누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 대구 문인협회 회원이 1,200명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문협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가입 방법과 절차를 더 알고 싶습니다. 문협 회원은 우선 신춘문예에 문인으로 등단을 하든지 네. 잡지에 글을 내셔가지고 추천을 받으시든지 그 소정의 문인으로서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신 분 중에서 희망하시면은 문협의 이사회에서 이분은 문협 회원으로 가능하시겠다. 네. 심의를 해서 심의에 통과하신 분은 입회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큰 도시의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대구는 어떻게 문학적인 그런 시민적인 정서가 좀 많은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평균 이상으로 비교적 네. 많은 곳입니다. 네. 우리 이 문협 회원들만 하더라도 1,200명쯤 네. 되시고 문협 회원은 아니시지만은 문필 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하면은 회원 가입 안 하시고도 글을 쓰시는 분들. 예, 많이 계십니다. 네. 예. 혼자 책을 낸다든가. 그렇죠. 네. 그런 분들 앞으로 이제 문협에 많이 활동을 하시면 지역의 어떤 문단이라든가 문학적인 정서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 계실 때 좀 지금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언제든지 시민들께서 오시면은 환영합니다. 네,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고. 그렇죠. 예. 회장님, 이 오랫동안에 43년 동안에 정말 교직 활동을 또 마치면서도 이 문학적인 어떤 토양을 위해서 또 문협 회장 역할을 쭉 이렇게 3년 동안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3년 동안에 어떤 성과랄까, 뭐 그런 거, 그것도 또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성과 중에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함으로써 이제 책으로 직접 펼쳐보는 것도 있지만은 이 디지털로 이렇게 각종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게 아마 그 우리 미래 시대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는 것이고, 우리 그 문협 회원님들이 우리 문협에 좀 더 집계를 많이 할 수 있는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재 발굴 답사
모임이라든지 네. 해외 문학 기행이라든지 여름 문학제, 겨울 문학제, 네. 시화전, 또 우리 대구 문학 표지를 그 그림 그리시는 화백님들을 표지에 네. 모셔서 미술과 문학의 만남. 네. 협업을 또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의 어떤 그 해외 일본 여행이라든가 몽골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여행을 가면 이제 주로 어떤 관광선 여행이 아니라 문학적인 어떤 그런 소재가 될 만한 곳, 또 문학과 관계되는 것 이런 데도 많이 가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그 대마도 여행을 갔는데 그 대마도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옛 우리 땅, 우리 역사를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대마도를 갔고, 지금 또 가을에 시작하는 몽골 문학 기행은 옛 우리 선조들이 말을 타고 달렸던 그런 배경이 있는 곳이고. 그렇죠. 만주니까. 만주, 그렇죠. 대륙. 네. 그 몽골의 옛 전설이 우리 고구려의 전설하고 그 흡사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설뿐만 아니라 묘에서 이미 그 말탄 그런 그림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관광이라든지 뭐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네.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정말 그 우리 대구도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에 가장 먼저 시작되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시민들의 어떤 이 정서 활동에 오히려 코로나가 책을 많이 읽게 되는 계기도 됐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게 실제로 분위기도 있었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네. 제가 그 신한국 운동 추진 본부를 본부에서 내는 그 신한국이라는 책을 편집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응모한 작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으로도 나왔다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신한국 책자에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 책을 냈는데, 그때는 응모한 그 원고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약간 줄어드는 그런 거 보면은 코로나 기간 중에 집필 활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이 제한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집에서 이제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독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트롯 그런 것도 다시 뜨게 되는 그런 배경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정말 문학을 좋아하는 지역민들 또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문협 회장으로서 어떻게 한 말씀 하시면서 오늘 마칠까요?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그 우리 옛 선조들은 집안에 문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문집에 보면은 맨 앞에 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수필보다는 조금 더 압축된 형태의 부라는 글이 나오고, 네. 또 제문도 나오고 상소문도 나오고, 그 종합 문집이죠. 그런데 그 문집을 집집마다 선비들이 계시는 집안에서는 문집을 갖추셨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도 모두 다 시인이시고 글을 쓰시고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시고 이런 것들 모아서 이 문향을 더욱더 높이면은 우리 문인들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문향에 젖어서 그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네. 의식도 높아지고. 예. 네. 거기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기록도 하지만 사실 그런 그 가정이라든가 이런 문집, 독서하는 통해서 자녀 교육이 그 되는 효과가 나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꼭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자서전 쓰기 반, 그다음에 각 도서관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문학 창작반, 문학 감상반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 여기에 더욱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네. 생각을 가집니다. 네. 경대, 영대, 교육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 이런 데서 각 그 뭐 수필이라든가 시라든가 창작반, 연구반 이런 게 많이 있는 걸 저도 그렇습니다.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우섭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 또 가을을 맞이해서 지역의 문학의 향기를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대구 문인협 회장의 14대 심우섭 회장님 모시고 대구 시민의 문학활동 등을 여러 가지로 들어보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건강한 마음과 또 문학을 우리들 정서적으로 담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